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청주대학교 노기섭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제가 옛날에 막 삽질했던 얘기인데 언제 뭐 동영상 찍으면 같이 만들어 놔야지 했던 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할 거는 요겁니다. 샘플링 리프레젠테이션. 샘플링은 샘플링이죠. 샘플링. 그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은 표현 거죠. 첫 번째는 샘플링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맞닥뜨리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저도 막 딥러닝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뭐냐 이거 막 그랬던 거. 그래서 평소에 이거 학생들이 알아두면은 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야, 이렇게 했는데 요 펜이 있잖아요. 펜 여기 요거 어떻게 불러? 뭐 이런 예전에 뭐 코미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부르지? 근데 있긴 있는 거잖아 얘가.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요 아이템. 오늘 할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언젠가는 강의로 남겨둬야지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샘플링 표현을 하다 보면 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몬테카를로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 예, 근사죠 근사. 근사는 대충 퉁친다는 거죠. 비슷하면. 몬테카를로라고 이름 붙인 근사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간단하게 소개하고, 요게 그 샘플링 표현하고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딥러닝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제가 헷갈렸던 부분 위주로 제 강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보다 좀 더 수학적으로 아주 콘크리트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강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설명 들어보고 뭐 제 방식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뭐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참고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뭐 딴지 걸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동영상에 한번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딥러닝을 막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멋진 그림만 보게 되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도 보게 됩니다. 멋진 거? 이런 걸 멋지다고 하죠. 멋진 딥러닝? 이런 거 보고 멋짐. 이런 거 보고 멋지다고 하죠. 야, 이게 뭐 신경망? 신경망이라고 하죠. 망이 네트워크죠. 줄여서 네트. 신경망은 뉴럴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면 네트워크죠. 노드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많이 연결돼 있으면 네트워크죠. 이거를 망을 뭐 그래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 엣지라고 하는 걸로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신경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트워크다. 서로 노드와 노드가 연결돼 있다. 엣지로. 간선을 엣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우와 겁나 좋아. 그래서 일반적인 딥러닝 구조가 이렇고, 대부분의 딥러닝 아키텍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변형을 한 거죠. 구조를 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근데 그게 변형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엔 딥러닝 공부하기 상당히 벅찹니다. 잘 돼 있는 거 갖다 써야죠. 일단은 갖다 쓰는 방법만 잘 알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회사 가든지 딥러닝 전문가라고 이름 듣습니다. 대우 받아요. 하지만 저는 꼰대강이잖아요. 거기서 요 아름다운,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팬시하죠. 팬시. 좋아. 아니면 좋아. 그리고 영어로 뭐 섹시하다고 하죠. 섹시해. 어트랙티브해. 매력적이야. 대박.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다양한 표현으로 이런 것 보면 혹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혹해서 공부 시작하면 처음 보는 게 얘죠, 얘.
글자를 좀 가렸네요. 자, 글자를 좀 지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pect 2는 배웠죠? 기대값. 기대값은 제 이전 강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쭉 지나가는 거 한번 이전 강의 expected value, expectation 뭐 이렇게 부르는데 기대값 있고 요 밑에 무슨 첨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대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대괄호 치고 어떤 함수의 요 함수의 기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같다. 시그마의 p 저저저 얘는 x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도 얘도 이전 강의 랜덤 베리어블 강의를 참조해 주십시오. 얘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 이전 강의들 여기 지나가는 아까 좀 전에 지나간 거 있죠. 그거를 보면은 공부하면 알겠는데 이게 궁금하거든. 이게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얘가 x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혹시 요 x는 입력 아니에요? 입력 x 출력 y 이러니까 얘 혹시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림을 가렸네요. 제 판서가. 잠깐만 지울게요. 요 뭐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야 입력 x? x냐? 요거 입력은 x, 출력은 y죠. 일반적으로 할 때 y는 fx 이렇게 많이 쓰니까 x 들어갔네. 출력 y인가? 그럼 x는 얘냐? 이런 거죠. 우리 랜덤 베리어블은 뭐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야 얘 그럼 뭐 랜덤 베리어블이야?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여기 랜덤 베리어블이고 여기도 대문자로 써냈네요. 그 다음에 그냥 x냐? 얘가 x1, x2, x3, x4 많아지면 더 많죠. 뭐 xi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요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요 부분, 요게 뭐냐 요거. 물결의 의미. 아세요 여러분들? 막 갸우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 확률 분포에서 어떤 샘플링 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거든요. 표현법과 그 의미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얘 뭐냐 얘.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도입돼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샘플링 말하자면 이거 뭐 수십 시간 필요합니다. 한 학기를 강의해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샘플링. 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특강 같은 거 할 때 근데 우리는 짧게 딥러닝에 꼭 필요한 주식 위주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뭐 요거 한번 볼까요? 선수 과목이 있어요. 선수 과목 프리레퀴짓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일단은 저 확률 변수, 확률 함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동영상 요 링크인데 아까 지나갔던데 그 쭉 지나가는 거 있죠. 요 위에 요거 아까 지나갔던 거 그거 클릭해서 강의 듣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뭐 그냥 다 알아요. 그러면 뭐 그냥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샘플링 또는 샘플링한 결과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체 데이터는 모르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 어디서 주워오는 거죠. 주워오는 거는 샘플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요게 나오죠. 물결. X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X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줄여서 X는 뭐 이렇게 P의 소문자 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뭐 요거에 될 텐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 따로 논문에 따로 설명을 해줬으면 땡큐인데 따로 설명을 안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들으죠. 그래서 x, 대문자 x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x.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는 확률 분포 p가 있는데 요 p와 같다, 분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있을 수 있죠. 이론상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뭐 데이터의 뭐 값을, 이쪽이 값이에요. 값. 이건 데이터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해봐요. 아니면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오, 데이터 분포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샘플로 그린 어떤 분포도가 되고, 원래 실제 분포가 뭔가 있을 건데, 있겠죠. 우리는 모르는데, 데이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았다. 그러면 진짜 분포를 알 수 있죠. 근데 딥러닝,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가 있으면 뭘 쓰면 돼요?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쓰면 돼요. 그냥 인덱스 찾아가가지고 밸류 값 찾아오면 되죠. 파이썬에서 키 값 넣어가지고 밸류 값 리턴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데이터 분포 있긴 있는데 이 데이터 샘플링 해서 한 거 보면 몰라.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분포돼 있다 라는 거죠. px. 그래서 이 표현법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다 혼용해서 써요. 같이 그냥 같이 퉁쳐서, 물결 있으면 물결의 앞에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물결 뒤쪽은 무슨 확률 분포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p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야 되는구나. 네, 알아야 된다고 가정. 예를 들면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데이터의 값들을 표현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정규 분포를 똑같이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거죠. 랜덤 베리어블 x는 확률 분포 p에서 샘플링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약간 어거지 같죠? 어거지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딥러닝에선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이 x가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했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를 매핑은 주사위 값이다. 1은 1이라고 매핑하고 2는 2라고 매핑하고 3은 이렇게 매핑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분포가 뭐 균등 분포다. 왜냐하면 주사위 값은 각각 나올 확률이 똑같을 것 같죠. 근데 똑같은지 모르죠.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뭐 1억 번 던져봤는데 한 1억 1번째에 틀린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률 값이.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똑같은 분포, 유니폼 분포를 따르고 있다더라. 뭐 x가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더라. 유니폼이 파라미터가 뭐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x가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얘를 분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분포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랜덤 베리어블 x를 내가 뽑았다. 뽑아놓은 값들은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좀 말이 되나요? 너무 억지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피셜한 정의, 여기부터는 딥러닝 쪽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수식을 봤어요. 이거는 expectation에서 했던 값인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P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 어떤 X 랜덤 베리어블의 값들이 되겠죠? 그 값들이 P라는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X가 어떤 값들이 있겠죠. X1도 될 수 있고 X2도 될 수. 왜냐하면 X 랜덤 베리어블은 매핑 함수니까. 그러면 그 X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요 함수의 기대값은 뭘까요? 요 기대값은 요 P라고 쓴 거 보니까 요 확률이죠. 확률 곱하기 그때 값. 기대값하고 똑같죠. X는 어떤 X 샘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값. 각각의 값 확률 곱하기 랜덤 베리어블의 값. 랜덤 베리어블 값.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거는 가능하죠. 여기는 기대값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들으면 이전 강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가면은 있어요. 왜 하는지 알게 돼요. 요거 지난번에 복습 겸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를 해석해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복습 리캡 한번 해보자. 리캡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샘플 스페이스 이제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 기호로 대문자 오메가가 명확한 경우 우리 옛날에 다뤘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딥러닝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죠. 주사위와 같은 거. 주사위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을 정해야 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으니까 랜덤 베리어블 x를 저희는 매핑 함수인데 중매쟁이죠. 커플맨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매핑 measurable space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숫자로 매핑해 주는 걸 랜덤 베리어블 함수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매핑을 해볼게요.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값을 매핑해 주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요 여섯 번째 경우의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주사위에 눈금이 던져서 나와서 위에서 딱 쳐다보면 이번엔 2가 나왔군. 딱 던졌는데 4가 나왔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거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는 어떤 랜덤한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를 이렇게 매핑 함수를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때 값으로 매핑한다. 이렇게 매핑을 하면 기대값은 요 공식에 의하면 그대로 써주면 되죠. 요게 샘플 스페이스에서 6가지 경우인데 1이 나온 경우는 6분의 1번이잖아요. 나머지 다 6분의 1로 똑같죠. 그러면 확률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이 1일 경우는 6분의 1이죠. 2일 경우는 얘도 6분의 1. 그럼 각각의 값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죠. 다 더하는데 더하면 3.5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요 값의 정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값을 알 수가 있죠. 샘플 스페이스를 다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 fx는 x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냥 나온 값을 그냥 fx에 넣으면 그냥 그 값이 그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예제를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요 샘플 스페이스가 명확하죠? 자명하잖아, 이렇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자명해요. 눈이 6개밖에 없으니까. 나올 경우의 수는 6개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수님, 정확한 샘플 스페이스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니까. 딥러닝은 정답을 몰라요. 확률적으로 예측할 뿐이야. 그렇다면 샘플 스페이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를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연속 확률 분포처럼 그거일 수도 있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헐 교수님 기대값의 정의에 의하면 이게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이거 확률 인공지능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작동을 안 하겠죠. 그거에 백그라운드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요거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딥러닝에 사용할 데이터셋일 경우에는 요 모르는 경우와 딥러닝의 데이터셋인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의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게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성별, 주소, 직장, 연봉 뭐 데이터를 쭉 수집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 이때는 몇 살이더라. 두 번째도 수집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몇 살이더라.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 수가 없죠. 다 모든 사람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샘플 스페이스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몇 살 이렇게 하면 디스크리트니까 좀
애매한가? 네,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연속으로 하면 태어난 시간, 태어난 정확한 시간.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모르는 거죠. 아이씨, 모르는데. 그리고 데이터가 내가 모았다고는 하는데,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까요? 뭐 요 데이터가 랜덤 베리어블 x인데,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더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 n 이렇게 써놓으면 야 씨, 이거 정확한 분포가 모르잖아. 샘플 스페이스도 모르고. 야 그럼 어떡하지? 이런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딥러닝 내가 무작정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내가 10개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1번부터 2번, 3번 쭉 해서 10번까지 모았는데 요 10개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로 다 표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쩌냐? 확률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못 구하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고 모든 딥러닝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사를 해야 되죠. 근사. 이 기대값을 모르니까, 몰라요. 샘플 스페이스 모르고 모든 데이터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대충 퉁쳐야 되죠. 대충 퉁치는데 아무렇게나 퉁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잘 퉁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읽어요. 몬테카를로 근사. 이렇게 부릅니다. 몬테카를로가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아마존에서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1940년도에 폰 노이만하고 뭐 울람, 이상한 이름의 울람, 울람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스타니슬라프 울람 네, 이렇게 쓰네. 그래서 발명된 어떤 퉁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이름을 딴 건 아니고 예전부터 비슷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룰렛 게임과 비슷한 무작위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 때문에, 룰렛 게임은 도박이죠. 그래서 모나코라는 나라에 가면 유명한 도박장이 있는데 그게 몬테카를로라는 데가 있나봐요. 몬테카를로가 도시 이름인가 도박 카지노 이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거기서 이름을 따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경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 되게 멋있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확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서 돈을 왕창 따볼까? 근데 모든 확률 게임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지는 거 1, 이기는 거 1, 지는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네, 게임을 하시면,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요거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가 요 물결에서 나오는 문제점 있죠. 진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분포에 해당되는 기대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온 거죠. 샘플은 구할 수는 있지만 요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골은 뭐냐면 목표, 몬테카를로의 목표는 얘입니다. 어떤 기대값이 있는데 뭐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기대값인데 f에 대한 기대값 아니면 fx에 대한 기대값. 대신에 여기 밑에다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서브스크립트로. 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고 어떤 확률을 따를 때 요거의 기대값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퉁쳐줘. 퉁쳐줘. 이거죠. 근데 실제로 요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ntractable. intractable은 뭐냐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compute exactly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inefficient way 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막 열심히 해서 정확한 값을 찾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 쓰는 게 intractable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학에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수학 공식 용어입니다. 우리가 딥러닝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 해주는 건데 definition이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 값들이 있어요. 데이터 값들이
어떤 분포는 뭔지 몰라. P라는 분포, 확률 분포가 있는데 X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겠죠. 얘를 퉁쳐서 그냥 X, 대문자 X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서 써놨습니다. 요게 IID일 경우, IID는 첫 번째 I는 independently 독립이에요. 요 각각의 값들이 요걸 뽑아올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뽑아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identically, D는 뭐냐면 distributed. 어렵죠? 요 두 개를 합쳐서 identical 하다는 게 어떤 거죠? 뭐 일란성 쌍둥이를 identical 하다고 하죠.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추출했을 때,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우리는 시행이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쭉 봐서 무슨 데이터 없나 해가지고 쭉 집어와. 이게 하나의 시행이 되겠죠. 근데 뽑아오는 분포가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나 모르겠대요. 요 x 그 평균 n개에 대한, 요게 n개가 있죠. n개에 대한 평균은 요거를 넣어서 나온 값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준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은 어떤 거죠? 확률 값이랑 똑같은 거죠. 각각의 확률이 틀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추출했으니까 동일한 확률 값을 주는 겁니다. n분의 1로 동일 확률 값이에요. 동일 확률 값. 동일 확률 값이면 n빵 해주면 되죠. n분의 1 나눠주는 거고, 그때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뭐 3, 4, 5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때 확률이 3개니까 3분의 1, 이때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나누기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죠. 그러면 4 이렇게 나오겠죠.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몬테카를로 이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티메이터는 측정기죠. 측정기. 요거 원래 내가 알고 싶은 게 요거였는데, 이거를 측정하려면 그냥 다 더한 다음에 n빵 해주면은 그게 이 값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겁나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얘는 뭐죠? 얘는 그냥 샘플 데이터셋의 평균인 거랑 똑같은 거죠. 산술 평균, 아리스메틱 민하고 똑같죠. 이게 답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이에요. 근데 여기 뭐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면 리마크가 뭐 추가 정보, 정보 이 정도 되겠네요. 추가 정리 이 정도. 예, 정의는 이렇게 나왔고,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등호가 중요한 거죠. 원래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은 요거의 기대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 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포를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계산하는 방식도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샘플 데이터셋의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그 값이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unbiased estimator.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 평균은 요건데 기대값은 요건데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요거야. 조금 틀리죠. 근데 얘는 정확히 등호가 있으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unbiased 돼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 샘플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거 말고도 5개인가 뭐 성질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다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뭐 수식 보는 것도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오타가 있어서 잠깐만 고칠게요. 자, 재밌는 특징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머리 뽀개지시죠? 네. 자, 얘는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요거 샘플의 평균이죠.
평균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기대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기대값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as 뭐뭐함에 따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뜻을? 샘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처음에는 틀린데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요거의 실제 기대값, unbiased된 기대값하고 똑같아진다. 그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포함하면 이거죠. for all epsilon. epsilon이 뭐 오차를 표현할 때, 오차가 에러잖아요. 에러랑 비슷하게 닮아서 이 기호를 많이 쓰는데 0보다 큰 epsilon이 있으면 요거는 실제 우리가 모르는 기대값, 이거는 우리가 샘플로부터 구한 기대값을 뺀 거에 절대값 취한 거의 확률은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을 확률이죠. 작을 확률이 1로 간다. 100%다. 그러면 얘가 엡실론 0보다 모든 엡실론이니까 5이니까 엡실론이 0.0001 더 작을 수도 있죠. 0.00000.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뺀 오차의 확률이 엡실론이 아주 작은 값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될 확률이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자. 오차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 수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consistent estimator. 측정기는 측정기인데 consistent 일관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강의할 때 consistent를 잘못 해석한다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놨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인 의미랑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관적이다,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려고. 얘는 어떤 거냐면 요게 키죠. 키. 샘플이 많으면 오차가 0으로 갈 확률이 100%, 1이니까 100%예요 100%로 간다. 그 샘플이 많으면 오차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데이터 많이 구해가지고 평균 구하면 그 분포의 기대값이 그냥 나온다. 그 뜻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뭐 예제까지? 네, 예제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게. 뭐 이런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있는데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정확한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되는 거죠. 야이씨, 이거를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이런 건데,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사가 가능하겠죠. 몬테카를로 어프로키시메이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fx는 알고 있다. 이 도형에 생성한 어떤 함수 같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넓이는 있겠죠. 이 세상에 이 넓이는 존재하겠죠. 다만 이거를 수학식으로 표현해서 정확하게 푸는 뭐 적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분 적분에 어쩌고 막 로그에 파이에 뭐 자연상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 그렇게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 구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정확히 몰라요.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퉁치자. 퉁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몬테카를로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뭐 가로 세로 10cm 뭐 가로 10cm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뭐 가정을 해봐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데이터 n개를 모아요. n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랜덤하게 점을 막 찍습니다. 막 찍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막 찍은 다음에 n개를 막 찍어봐요. x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개는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가 추출한 거죠. 그러면 fx를 아니까, 이 도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n개 중에 도형 내부에 있는 개수를 세면 되죠. 세보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수식 fx라는 수식이 존재할 테니까 요거에 넣어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내부, 조건이 안 맞으면 외부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도형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개수분의 도형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n분의 어떤 값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것들이 요 실제 값들이 되는 거죠. 아까 n분의 1 곱하기 fx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fx 안쪽에 있는 값들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요 값이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점들의 개수가.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 내부에 있는 개수 곱하기 전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값이 0.75다. 75 정도 나오고,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100이니까 100cm 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도형의 면적은 75cm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쓴 게 요겁니다. 요거의 정확한 값을 알고 싶었는데 모르죠. 모르니까 요런 식으로 쓴 거예요. 똑같죠.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대신 뭐 요것만 있는 거죠.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내가 뽑았다. 그러면 요 값은 뭐예요? 정확한 값은 아니죠. 지금은. 아까는 주사위는 정확했죠. 등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얘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unbiased 됐고 consistent 하다. 이 점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실제 면적에 근접하게 되고, 그 값이 이 면적에 대한 기대값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평균하고. 네, 이런 게 몬테카를로라고 불러요. 자, 실컷 내기 했으니까 이제 딥러닝의 세계로 와봐야 되겠죠. 우리는 오케이, 그냥 뭐 샘플 모은 다음에 평균 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몬테카를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그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몫으로 남겨줄게요. 나는 몬테카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구글링 해보시거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다양한 예제들이 많습니다. 뭐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무슨 이상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잘 찾아요. 시뮬레이션 횟수를 막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하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거의. 그 정확한 값을 찾는데 어려운 대신에 컴퓨터를 돌려서 찾을 수 있으면, 근데 거의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으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우리한테는 땡큐. 그러면 딥러닝으로 넘어. 딥러닝에서 어떻게 처리하니? 자, 딥러닝 아까 많이 보던 구조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 요거의 최종 출력을 결정해 주는 거는 요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 파라미터 개수가 뭐 10억 개가 있다고 쳐봐요. 10억 개보다 더 많죠. 요즘에는 딥러닝이 하도 깊어지니까. 너무했나? 1억 개 있다고 쳐봐요. 1 쓰기 힘드니까 5억 개 있으면 5억 개를 다 여기다 쓰기 힘드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네, 그냥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세타는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 셋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의 집합. 그러면 딥러닝 딱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를 간단히 쓰면 얘는 확률이죠. 확률. 조건부 확률이에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x는 샘플링한 게 있어요. 샘플링한 게 있고, 세타는 기본으로 줘야 돼. 파라미터니까. 파라미터 안 주면 못 구하죠.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a하고 b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올 거 아니야.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파라미터는 필요하니까. 근데 x가 있는데 x가 주어진 상태에서 y가 나올 확률 값에 로그를 취한 거죠. 이거의 기대값은 뭐게요? 이렇게 친 거죠. 이거 조금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조금만 한 37초 정도만 참고 들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딥러닝의 목표예요, 얘가. 근데 얘가 세타를 모르니까,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모르잖아요. 이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아라는 거죠. 세타는 바뀔 수가 있죠. 요거 바뀌면 어떤 때는 세타 1이라고 이제 되고, 어떤 때는 세타 2,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걸 퉁쳐가지고 빅세타라고 해봐요. 빅세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기대값, 이 확률값, 로그를 취한 확률값이 최대화되는 세타를 찾아라, 그 뜻이죠. 그때 세타는 예측값이죠. 모르죠. 정확한 세타는 몰라요. 정확한 세타를 알면 그건 신이야, 신. 여러분 신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잖아. 네.
그때 찾으라는 건데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럼 데이터셋은 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x하고 y라는 쌍으로 돼 있는 튜플입니다. 튜플이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 구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 그래서 a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얘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i죠. 첫 번째 a도 있고 x, y도 쭉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쌍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인덱스를 i부터 데이터를 n개를 모았다고 해봐요. n개를 뽑는 시행을 한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면 쉽게 감이 잡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데이터를 제가 인터넷 굴러다니는 거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봐요. 그럼 첫 번째 i는 뭘 의미하냐면 요 i는 뭘 의미하냐면 요거를 의미하면 되고, i는 1, i는 2, i는 3. 몇 개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는 n개를 모으겠다는 거죠. n개를 모으는 시행은 확률 실험을 한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요 xi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 x하고 y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x는 첫 번째 x, 얘가 x1, 얘가 i가 1이니까 x1. 이게 숫자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rice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price는 요걸 다 퉁쳐서 y라고 합니다. y1. 얘는 요 직사각형에 있는 데이터는 x2. 왜냐면 인덱스 i가 2니까 얘는 y2.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데이터를 0끌에서 모아놨더니 n개가 되더라. 무한대는 못 되죠.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건 무한대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안 되는 거죠. 몰라요. 데이터가 분포가 갖고 있을 텐데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때 이렇게 수식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저 판서를 좀 지워볼게요.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 n이 빠졌네요. 또 오타네. n을 좀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우린 모르기 때문에 요때 아까 썼던 몬테카를로 공식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요 값을 다 더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값이 있을 텐데 요 확률값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아그 맥스를 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로그 요 값을 요게 어떤 fx가 되는 거죠. 얘가 fx가 되는 거죠. fx. 그래서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확률로 쓰면 p로 쓰면 되죠. 이런 데이터가 x 기분이 주어졌을 때 그때 y 값이 나올 확률,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확률값 근데 요거가 구할 때 파라미터가 필요해. 세타가 있는데 요거에 로그를 취한 값, 얘가 fx가 되는 거죠. fx를 다 구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 얘가 몬테카를로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틀린 건데 그냥 모든 딥러닝에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거를 최대화해주는 세타를 찾는 거죠. 세타를 계속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갈 때는 x2가 있는데 y2가 나올 확률이 최대화되는 맥스 되는 그때의 그때는 세타는 아그 같죠. 아그 맥스 되는 그때의 세타 값을 찾아라. 그러면 그 세타 값이 최대가 될 때 그 세타로 고정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세타를 찾는 거죠.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지지고 볶고 넣어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뭐 똑같은 데이터인데 미니 배치라고 하거든요. 뭐 한꺼번에 넣는 개수도 바꿔보고 뭐 10번 돌려보고 20번 돌려보고 막 해본 다음에 요 각각의 확률 값들을 다 더한 거 요거일 때 요거를 예측하는 세타가 있을 텐데 그때 세타가 나올 때 확률값 요 데이터일 때 요거를 예측할 때 세타가 있겠죠. 세타를 처음에 모르니까 랜덤하게 한 다음에 계속 바꿔가며 해보겠죠. 그때 나올 확률 P1, P2에 앞에 로그 붙인 거죠. 로그 붙이고 확률은 중요한 건 P죠. P3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한 거죠. 서메이션 해서 N빵 N분의 1 그때 이 세타를 바꿔가면서 해보는 거죠. 계속 제일 좋은 세타를 찾으면 그게 10억 개면 10억 개의 실수값들도 갖고 있겠죠. 그 실수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죠. 그 저장된 파일 이름이 딥러닝 모델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딥러닝 모델 파일을 누군가 나한테 줬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를 만약에 알면 이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거를 알면 여기에다가 로딩해서 10억 개를 다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으면 준비가 되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면 뿅 하면 그때 세타를 이용해서 뿅 예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요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요거를 시작하려다 보면 항상 모든 딥러닝 논문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와요. 여기 필수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근사를 해야죠. 퉁치는 거 제일 잘해주는 이스티메이터가 측정기가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모든 딥러닝에서 다 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처음에 야 이거 물결인데 왜 갑자기 이거 시그마가 왜 나오냐? 내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누군가 제가 이해했던 방식을 좀 올려놓으면 그래도 누가 보겠지 하고 이제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딥러닝 수학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올려놓게 됐습니다. 참고 자료를 몇 개 좀 추천을 드리자면 몬테카를로 근사를 하는 아주 좋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론하고 실습까지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 가서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노테이션, 스탠다드 노테이션, 표준 표기법, 포 샘플링,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우리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게 있을 입력이 X가 있을 때 Y를 예측하는 거니까. 요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개야 고양이야 카테고리로 나누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조건부가 되는 거죠. 요게 있을 때 요거 맞춰. 요게 있을 때 요거 이런 프로바빌리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야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춰. 이 확률. 너무 간단하죠. 이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제가 이제 용어 찾기 해서 뭐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주로 참고한 게 요거예요.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요게 PPT도 나중에 강의 시리즈가 끝나면 다 정리해서 전부 다 공유시킬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좀 어려워도 그냥 보고 친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몬테카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들어간 다음에 검색어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치면 구글 검색에서 치면은 요 오늘 설명한 요 물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했죠. 나 처음에는 이제 물결로 시작해서 물결이 뭐냐 X, P 막 이렇게 나왔다가 요거를 잘 모르니까 퉁치는 게 필요해서 몬테카를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나왔고 실제로는 데이터셋하고 연결돼 있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보는지 하고 최종적으로 몬테카를로를 딥러닝에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게 숨어있는 수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물결과 시그마를 연결하는 식이 뭐였다? 몬테카를로였다.
그래서 요거의 비밀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요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가 좀 이론 강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